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시작. 모닥불, 박건호 작사, 박인희 작곡.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아주 단순소박한 시죠. 한편에 짧은 시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운을 많이 줘요. 오랫동안. 그거를 가만히 노랫말을 되씹어 보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주 앉았다. 아주 그 서정적인 운치가 있는, 종종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어떤 때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특별하게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자리에 모닥불을 피워놓는단 말이에요.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아주 다정하게 밤이 새도록 그냥 끝이 없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 나누는 그런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소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잔잔한 그런 행복감으로 첫 소절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방에 인생의 진리를 한 조각 보여주잖아요. 인생이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여지없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고 먼지와 흙으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지없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팩트 저는 외국말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사실 한 조각을 보여주잖아요.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으다. 타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소진이 되어가지고 죄를 남겼다.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불이 타올랐던 모든 인생의 경험과 순간과 느낌, 그런 것들을 어디에 그것이 간직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상으로는 한 줌의 죄로 우리의 인생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분은 몸이라는 거는 한 인생을 살았다가 그 몸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참 애틋한 것이 인생이라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같은 목원대에서 근무했던 노동은 교수, 음악대학 교수. 노동은 교수는 우리 민족음악을 연구한 분인데, 이분도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암에 걸려서 폐암을 걸렸던 게, 낡은 악보들 틈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 폐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하루 이틀 전까지도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사명감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걸 보니까, 시인도 그렇고 일하는 학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죽는다 이거야. 야, 그게 참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 순간까지 지속이, 그 이후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다. 뭐 이것으로 이제 여운을 내미는 우리들의 이야기, 살아서 나누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굉장히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단순소박하면서도 여운을 많이 남겨주고 인생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에 대한 에너지를 이 노래로부터 받아요. 중반부에 있는 구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유, 한 줌 죄인데 뭐 그래봤자 뭐. 그러나 이 노래는 꺼진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의미와 이야기와 값어치는, 우리 삶의 의미는 끝이 없이 이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정말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노래에 해당돼요. 이 노래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음역대가 맞을지 모르지만 제 음역대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음역대가 사실은 잘 맞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악보를 다 받으셨으니까 노래를 불러보시고, 나한테는 이 음역대가 제일 맞다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음역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되게 남자들보다 한 4, 5도 정도 음이 높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통설인데, 자기에게 적합한 음역대를 찾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제 노래마다 속죄예요. 저도 집에서 늘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고 식구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제 스스로도 평가를 합쳐가지고 가장 최적의 음역대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닥불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카포로 한음 반을 높여가지고 제가 부르는 것이 내 습관화 됐어요. 맞으실지 모르지만은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자기 음역대로 불러도 괜찮긴 할 텐데 해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Gracias a la vida. 갑자기 스페인 말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흥적으로 인생에 감사해요. Gracias a la vida.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닌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감사함을 느끼는 과정이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그 모든 숙제를 해결한 사람은 너는 잘했다 칭찬받고 너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다 오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지 않나? 감사야 감사. Gracias a la vida. Thank you for the life, my God. 모닥불 너무 아름다운. 자, 그 다음에 더 멋진 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이것도 참 대단해요. 저는 이 인생은 미완성이고 어떤 면은 더 좋은 것 같은데 보십시다.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지평이라는 분이에요. 김지평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대중가요를 연구한 책들이 뭐 적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제는 연구자들이 많아서 20권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권 추천한다 싶으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뭐 역사적인 거니까 역사적인 지식은 별 대단한 의미를 안 둬요. 저는 그 의미를 짚어주는 책, 그것이 진짜지 뭐 다른 거야 뭐 백과사전 보면 되지. 그 중에서는 저는 김지평이라는 이 노랫말을 쓴 인생은 미완성,
한국가요 정신사. 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가요 정신사. 한국가요 정신사. 아주 상당히 그 노래를 갖다가 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아름 출판사. 한국가요 정신사. 우리 음악가인 첼리스트 딸에게 이걸 옛날에 선물해줬는데 별 관심도 없어. 얘는 노래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 아빠가 꼭 좀 읽어봤으면 하고 사다 줬는데 걔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세대가 다르면 노래 취향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책 충분히 잘 써. 김지평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여러 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강연을 해줬는지 위로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 양반이야. 그리고 키도 크고 사슴처럼 생겨가지고 이분이 쓴 가사에 사슴이 많이 나온대. 네, 뭐 혹시 나는 별명이 꽃사슴인 사람도 언뜻 테니스장에서 보긴 했는데 이분이 그 사슴 같은 양반인가 봐. 아주 착하게 샀나 봐요. 김지평이라는 양반.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지금 노래하는지 이 작사자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시죠. 제목부터 한번 낭송해봐요. 시작. 인생은 미완성. 김지평 작사, 이진관 작곡.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자, 이 노랫말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한 번씩 얘기해 보실까요? 궁금해요. 이 노랫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마음에 드는 구절이 혹시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 자체도 불완전하거니와 인생 자체도 완성일 수가 없는 미완성이다 이거지. 짧은 인생에 어떻게 무엇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나요? 모두가 다 미완성으로 살다가 아까 제로 남는 꺼지는 순간까지 이제 살다가 가는 건데 인생은 미완성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야 이것도 미완성 어차피 미완성이니까 대충 살다 가자가 아니라 이 노랫말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그 여운이 굉장히 커요. 제 경우에 제일 마음에 말하자면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할까?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은 2절이에요. 인생도 그렇거니와 사랑도 미완성이다 이거야. 부르다 멎는 노래다 이거야.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이 지상에서는 언젠간 부르다가 머물러지는, 부르다가 멎게 되는 노래다 이거야. 이 부분을 노래할 때 어느 카페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 데모 부를 때 너무 인생도 애틋하고 사랑도 애절하다 싶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던 대목이 이 대목이야.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만약에 이것을 산바람 강바람의 그 시를 쓴 양반처럼 강바람 산바람은 강바람도 그 바람도 도라고 했듯이 여기도 인생은 미완성하고 갔다가 2절에서는 사랑도 미완성. 도자를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과 사랑이 한 그룹으로 간다 치면 인생은 미완성다가 사랑도 인생도 그렇거니와 사랑도 사랑도 미완성이야. 도자를 넣어도 산바람 강바람의 노래와 같은 그런 깊이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뭐 김지평 씨가 썼으니까 뭐 인정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원하면은 사랑도라고 해도 돼요. 노래 부르는 사람 자유와 권리예요. 약간 개사해서 부르는 건 부르는 사람의 자유니까. 사랑도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요. 곱게 아름답게
곱게 쓰고 아름답게 부르고. 아까 이번에 별명인지 몰라도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사슴이라는 것이 늘 평화적인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슴처럼 평화롭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대고 살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다가 또 말아버리는 그림이 미완성, 인생이 미완성이다. 그리고는 친구야, 우리 모두 여기는 타향인걸,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모두 타향이다, 우리 모두 나그네다. 타향, 나그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잠깐 나그네 걸음을 왔다가 본향으로, 고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옮겨가는 인생인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은 잠시 나그네 길 혹은 소풍 나왔다 오는 돌아가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보면 이분처럼 인생은 타향이야, 나그네 길이야, 잠시 왔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야, 그렇게 됐고, 맨 마지막에는 미완성, 색이다가 많은 조각이다, 그림, 조각, 편지, 노래, 이렇게 4가지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중단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곱게 아름답게 그거를 우리가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여기서 모닥불이 아까 모닥불이라는 노래하고 똑같이 모닥불이 나와요. 뭔가 사랑과 행복을 나눌 때는 이제 모닥불이 상당히 그런 운치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저도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못해요. 아궁이를 피워야 되는데 잘 못해. 자, 인생은 미완성.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노래에 마음을 담아서, 어차피 미완성으로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 애틋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과 인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남은 삶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정신,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네. 우리 모두 우리 삶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노래하십시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도 미완성, 부르다 먹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랑아 사랑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것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후렴 한 번 더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새겨야 해 브라비 강조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실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인생은 미완성. 너무 아름다운 노래, 의미 있는 노래 이제 함께 해봤습니다. 모닥불, 인생은 미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는 같은 노래인데요. 향수라는 노래, 정지용의 시에다가 노래를 만든 향수. 향수. 이 향수는 이제 제가 특별히 기억이 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이제 1990년이에요. 그 해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교재에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몇 페이지죠? 몰라요? 향수가 있는데 여기 있다. 214요. 그렇지, 214죠. 214죠. 향수. 그렇지. 이거는 시 전문을 제가 넣어놨네요. 너무 시가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그렇죠. 216조. 이게 1990년 제가 만난 걸 왜 기억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저 학위를 끝내고 돌아온 해가 1990년 여름이에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한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주로 많이 틀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 어떤 듀엣인데 하나의 목소리는 대중가요 목소리인데 한 분은 분명히 또 성악가예요. 확연히 그게 창법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조합으로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인상적으로 남았었어요. 그리고는 워낙 노랫말이 뭐 꿈엔들이 칠리하고 고향을 노래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고향을 노래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첫 번 감상했을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 이런 멋진 노래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담아뒀어요. 그리고 나서 채 한두 달, 두세 달이 채 안 됐는데 어느 책방에 가서 시집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잘 모르는 시인인데 훑어봤어요. 이렇게 훑어보다가 딱 보니까 그때 들었던 노랫말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걸 알고 보니까 시인의 이름을 보니까 정지용.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그때 3년 동안 독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1988년 올림픽 있을 때 그 전후 3년간은 소식을 거의 몰라요. 한국 소식을 거의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북에 있는 작곡 시인이라 해가지고 판매 금지가 돼가지고 한국의 사람들 독자들에게 소개가 안 됐어요. 이 뛰어난 시인의 시 작품이 소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접하는데 정지용? 이런 시인이 다 있었네. 향수? 노래가 참 기가 막히네. 그 길로 시집을 집에 사들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은 정지용 향수의 낭송의 밤이었어요. 수십 번을 한두 시간 내리 낭송했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연을 노래를 보니까 김희갑이라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작곡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동원이라는 그 가수가 이 시에다가 이를 좀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거절했대요. 이거는 노래로 만들기가 어려워 이래가지고 굉장히 쉽지가 않게 생겼잖아요. 시가 길고. 근데 1년 동안 졸려다 보니까 이분이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명곡이 탄생한 거야.
야, 역시 김희갑 씨는 대단해. 그런 사연으로 탄생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헤르만 헤세 시와 노래할 때도 헤세가 젊은 시절에 특히 방랑과 향수를 노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향수는 정신적인 영혼의 고향을 추구했는데, 정지용 씨는 실제 자기가 살았던 그 한국 시골 저기 충북의 옥천 그 기념관인데 간다 하고 여태 못 갔어요. 우리 이제 기회가 되면 옥천에 답사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정지용 문화 기념관을 가보고 싶어요. 옥천에 그분이 살았던 실제 동네에 실개천도 흐르고 뭐 이런 그 고장 풍경이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이 노래한 옥천의 고향, 우리 되게 한국 시골 산천의 비슷한 풍광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시를 한번 낭송해 보세요. 제목부터 시작. 향수. 정지용 작시, 김희갑 작곡.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글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긴 말에 밤바람 소리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이슬에 함추른 흔적 치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할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허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기분,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거리는 곳?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페이지로 알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렇지, 끝구절. 맨 뒤에 하나, 두 페이지 뒤에 붙어 있네. 이 악보를 넣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이 시 많이들 알고 계실 노래일 텐데 어때요? 이 시가 참 인상적으로 썼어요. 네, 풍광을 노래하긴 했는데 그 시적인 표현이 참 멋스러운 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아주 참 멋진 시인인데, 이제 이렇게 올림픽 이후로 해금이 돼서 이 훌륭한 시를 접하게 돼서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되는 실개천이 제잘제잘 졸졸졸 흘러간 소리를 옛 이야기를 지졸된다고 표현했어. 야, 이 시인의 이 상상력과 표현력이 너무 멋지잖아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이렇게 곡선으로 내가가 휘돌아간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울음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무 느슨한 평화로움이 느껴져. 이러면은 느슨한 평화로움이 느껴져. 저도 그 소를 기억해서 소 키우는 데 있는 그런 동네로 자주 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어린 시절에 저도 시골에 가서 이모네 집이나 가면은 그 소들이 늘 인상적이야. 하면서 느긋하게 평화롭게 누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짐승, 평화로움의 상징인 동물 같잖아요. 풀떼기만 먹고. 저는 지금도 늘 궁금한 게, 그렇게 한 번 먹었다가 왜 다시 되새기는지가 야금 씹어서 거품을 풍성하게 거품을 내면서 이렇게 씹어대는가. 저게 저렇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나도 풀을 저렇게 한번 씹어봤으면, 그런 생각에 야금 맷돌을 갈듯이 그렇게 하얗게 거품 내게끔 맛있게 먹어.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고, 해설피 해가 뉘엿 기울어질 때 그 소 우는 소리를 들어봐요. 지상에 저녁에 조용한 어스름한 평화가 깃들다는 그 이미지가 참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엔들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 고향이. 그리고는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요 표현도 재밌어요. 밭에 바람이 슉 흘러가는 소리를 말을 달린다는 표현으로 봐.
어마어마하게 센 광풍이 불어닥치면 말 달리는 소리처럼 우두두둑 소리가 막 나잖아요. 나뭇가지 소리 막 문지방 덜컹거리는 소리 하면 이걸 그분이 그대로 느낀 걸 표현한 거야.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멋있어.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토닥고 계시는 거야. 엷은 졸음, 아유 잠이 들랑 말랑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집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계시는 모습이 그림이 딱 그려져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느낌 여기 나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과 더불어서 사는 그 마음, 너무나 서정적인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하늘과 파란 하늘을 대조해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여러분 흙 냄새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 향기는요, 뭐 웬만한 꽃향기가 아니고요, 순수한 흙냄새, 흙냄새. 약간 축축하게 젖어서 비가 오기 전으로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 저는 잠자기 전에 침실 앞에가 바로 토방이기 때문에 늘 자기 전에 그 냄새를 맡아요. 흙냄새가 가장 저는 아름다워요. 흙냄새. 감탄을 하게 돼. 흙냄새를 맡으면 지구상에 이런 흙의 냄새를 내가 맡고있구나. 물론 밤하늘의 별도 우주적으로 그렇거니와 이 지상의 흙냄새가 가장 향기로워요. 흙냄새. 너무너무 향기로워. 그래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에 함처럼 휘적시던 막 여기 쏘고 저기 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래. 어린애. 저도 뭐 어렸을 때 천방지축으로 놀기만 해도 하루가 왜 그렇게 매일 짧아? 밤 10시 정도까지는 늘 놀았던 것 같아. 막 아무리 놀아도 하루가 짧아. 그 다음날이면 또 기다려지고 몇 년 그렇게 놀다 보니까 7살쯤 됐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에 벽에 가만히 느슨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7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7살짜리 그 녀석을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따뜻하더니 노는 것이 늑늑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이지. 따뜻한 햇살에 이러고 늘으니까 어느 날 혼자 가만히 벼랑바닥에 기대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인생을 처음으로 성찰한 나이가 7살이야. 14살도 아니고 그 전에 7살이야. 인생에 대해서 지가 생각해봤다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조숙했어. 인생을 생각해본 거야. 이거 나 참 별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한 녀석인데 그 녀석 어디 간 거야?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성찰하고 땅과 햇볕, 그런 동네 골목 놀았던 거, 매일 놀았던 거,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했던 그 시절. 그 시절로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시절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과 꿈이 있다는 거 참 재밌어요. 살고 보니까. 그래서 전설, 이제부터는 재밌어요. 자기 가족들의, 아까 아버지 얘기 나오는데 가족이 나와. 요 대목이 참 재밌는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누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래? 야, 누이를 이렇게 표현했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얘기하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랬어요. 여기 등장인물이 아버지, 누이, 그 다음에 아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셋 중에서 기분이 조금 덜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내지. 아내를 왜 이렇게 기분이 덜 좋게 써놨어? 고생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모습을 그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사철 발벗으니까 나 뼈 빠지게 밭일 농사일 하는 것은 알겠고 그러는데, 예쁠 것도 없는 이라고 하면 여자에게, 아내에게 치명적인 말 아니야? 나는 이 아내가, 정지용 씨 아내가 이 시를 봤을 때 좀 기분이 덜 좋았을 것 같아. 다른 시는 그렇게 예쁘게 잘 써놓고 나는 이렇게 예쁠 것도 없다 했냐? 예쁘다고 해도 시원찮을 남편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도 애틋한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툭 던지고 대충 써놔도 그게 진정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이기적이야. 예. 희귀죠? 이기적이야. 아, 이기적이 그게 맞아.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그 험한 농사일을 맡겨놓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떠들어다가 다녔으니까. 그리고는 끝구절도 인상적이에요.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야, 이분도 지금 보니까 별을 봤네.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써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요즘 한 몇 주 전부터 별을 노래하는 시와 노래를 수집하고 있어요. 별 노래 콘서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래하는 인문학 별을 노래하다라는 부제로 한번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누가 별을 노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별을 노래할 건데 지금 우연히 보니까 향수에도 이 시인이 하늘의 별을 봤어요. 성금. 하늘의 별을 바라본 시인과 모든 예술가들, 시인들, 작가들 그걸 지금 제가 찾아보는 중이에요. 이 향수도 쭉 뜻밖의 무심코 이렇게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이분도 별을 바라봤네. 별을 바라본 시인, 별을 바라본 인생. 그 인생치고 꿈과 희망을 품지 않은 인생은 없었으려니 별을 바라본 그대는 이미 행복하나니라. 별을 바라봤던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별을 바라보잖아요. 꿈과 희망을 바라보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먼 우주의 별들을 바라본 그 아름다운 마음, 뭘 더 바라겠어요. 거기에 별을 바라봤는데 하늘에는 별이 성금성금 있는 거야. 찬란하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성금성금. 저도 망원경 사가지고 별 보는데 너무 감탄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 별이 쫙 보여. 진짜 별을 보러 몽골로 떠나야 돼. 언젠가는 몽골. 그 사막 고원에서 밤하늘 별을 한번 보면 원이 없겠어. 다른 나라는 별 생각 없는데 그 별 보는 나라는 가보고 싶어.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야, 이거 탁월하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환 궤도로 별이 오고 가고 하는 거야. 북두칠성이 이렇게 계절마다 그냥 국자 모양이 다 달라져. 그러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그랬어.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금.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일제시대 때 다 피폐하고 가난하잖아. 일본의 수탈 때문에도 그렇고. 농경사회가 무슨 뭐 돈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데 초라한 지붕인데 그 다음에가 아름다운 거야.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것. 가난할지라도 가족의 사랑을 오붓하게 나누는 그 그림. 초가집에 아늑한 집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화롯불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 가족의 모습이, 풍광이 그냥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우리 정지용 시인에게 박수 한 번 안 보낼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우리 이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애틋한 이런저런 사연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고향은 고향이요. 우리 마음속에 놓칠 수가 없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특히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소중한 추억과 꿈이 다 그대로 담겨있는 게 고향이니까 나이 들어 고향을 방문하면 그저 울고 싶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제 대선 통곡한 적이 있어요. 그 옛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나는 크게 한번 울어봐야 될 시절이로구나 해서 마음껏 울어버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음역대가 될지는 몰라요. 저에게 맞춰놓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노래가 가능하시고 하시는 분은 향수를 노래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향을 마음껏 노래해 보십시다.
우리 살았던 생전, 우리의 고향,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고향 함께 노래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물음을 노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야 칠화로의 빛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고 있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린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쏘나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귓머리 날리는 어린 노인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요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볼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이 진리야 오늘도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번에 또 저희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